다음은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신문하십시오. 예,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내용에 보면요, 헌법 위반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헌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김장수 증인하고 김석균 증인한테 확인하겠습니다. 그 2014년 7월 10일 날 세월호 특위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요, 10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사고 상황을 최초로 서면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중령이 가지고 뛰어갑니까? 아니면 팩스로 보냅니까?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예.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국가안보실에서 3차례 서면 보고하고 7차례 유선으로 직접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7차례의 유선 통화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고요. 예. 그중에 몇 번은 제가 보고를 드린 것도 있고 예. 또 몇 번은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 10시 15분에 예. 대통령이 안보실장께 지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시사항 기억 안 나시죠?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월호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팩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10시 15분에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 누구한테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습니까? 지시만 받고 다른 액션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 보고를 그 지시를 하시면은 그 지시된 내용에 대해서 상황 반장이 하든지 아니면 상황 실장이 하든지 해가지고 해경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중대본에 그걸 예. 당시 지시합니다. 지시사항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보고서입니다.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 이게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은 것 자, 같습니다. 예. 10시 30분에 대통령께서 해경청장에게 전화해서 인명구조 독려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김석균 증인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은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저는 상황실에 나와서 현장으로 가기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지금 저 그때 보고상에 보면 10시 10분에 청장께서 헬기로 본청에서 출발해서 팽목항으로 가고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상황실은 이제 청사를 나온 게 10시 한 25분경이었고요. 이제 네. 헬기장에 가는 도중 차 안이었는데 한 10시 반쯤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전국의 특공대를 다 동원을 해서 구조에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지시가 있으셨죠. 예. 처음 김석균 증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한 거는 9시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9시 5분경에 이제 그 상황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9시 5분에 하셨다고요? 예. 우리나라 순환구호법 제5조에 의하면 해난 사고 시 중앙구조본부장이 누굽니까? 그거는 이제 사고 규모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제 대형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경청장이 중앙순환구조본부장이 되고 이 사건의 경우는 누가 중앙구조본부장? 해경청장입니다. 해경청장이죠. 본인이셨죠. 네. 그러면 이 사건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뭐 현장에서 대응하는 거는 저 해경청장이 현장에서는 목포서장이 지역구조본부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포 해경서장이. 예. 중앙구조본부장은 순환구호법 5조에 해경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맞죠? 예. 자, 그러면 대통령이 사고가 났을 때 누구한테 구조하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지 라인에 따라가서 지시하실 수도 있고 직접 뭐 현장에 바로 지시하실 수도 있고 이제 구조본부장한테 저한테 다 할 수 있고 그거는 구조본부장인 김석균 증인한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뭐 일단 그 현장 대응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증인한테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객선 사고가 났을 때 여객선에서 위험하다, 탈출해라 하는 퇴선 지시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시 권자가 누굽니까? 일단 그 현장 지휘관이나 모르십니까? 아니 처음에는 아니 김석균 증인 해경청장 하셨죠? 배 승선 근무하셨습니까? 해경 하시면서?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선원법상에 퇴선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선장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선장한테 뭔가 지시가 가야 돼요. 그러면 당시에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냐면 비행기가 사고 나면 비행기 기장을 장악을 합니다. 기차 사고 나면 기관사를 장악을 해요. 배 사고 나면 선장을 장악을 해야 돼요. 근데 해경청장도 서해청장도 목포 서장도 단 한 번도 선장을 콜한 사람이 없어요. 선장을 장악해서 선장한테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거기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 승객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여객 그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때 여객 사무장이 전화로 상황실에 신고했잖아요. 지금 여객들 전부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다. 그럼 그런 상황은 누가 파악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파악해야 됩니까? 해경청장이 파악해야 됩니까? 목포서장이 파악해야 됩니까? 일단 사고는 이렇게 바다 사고는 1차 대응하고 2차 대응하고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1차 대응은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장이 모든 거기서 일단 초동 조치를 하고 그 뒤에 자, 이제 구조실에 가서 조치를 하는 그런 해사안전법 제43조 3항에 보면 위험에 처한 선박의 선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 해경서장은 선장에게 사고 신속 수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한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 뭐 우리 VTS라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상실하고 계속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에 이게 미국의 코스트가드나 일본의 해상보안청 관할에서 사고 났으면 이 사람들 선장 콜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저희도 그 어떤 그 상황에 관련해서 계속 어떤 그 VTS를 통해서라든지 상황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시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때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경이 직무 태만을 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인명손실을 가져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국가적 재난을 가져온 겁니다. 그 직무 태만에 대해서 해경의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사고 대응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게 어떤 구조 실행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차 대응은 일단은 선장이 하고 나서 그 상황에서 저희 해경 세력은 어떤 그 주어진 여건 내에서 모든 가용실을 동원해서 구조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신문하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의 핵심에 박근혜 최순실의 의료농단 커넥션이 있습니다. 국가기밀인 대통령의 건강진료도 비선에서 이루어지면서 청와대의 의무 시스템마저 붕괴시켰습니다. 김상만 증인께 묻겠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진료 장소로 의무실이나 관저 파우더룸 둘 중에 한 곳에서 진료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 의무실하고 파우더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장소에서 했습니다. 관전에. 네. 처음 의원 진료 기록부에 보면 청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안가라고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청은 청와대 의무실, 안가는 관저를 의미하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황영철 의원님과 김경진 의원님 질의에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되기 전에 주로 관저에서 대통령을 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장을 받기 전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을 차명 진료한 차움 의원 진료 기록부에 보면 자문의 위촉 전 2013년 3월 25일 청 이렇게 써 있고요. 2013년 4월 24일 청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언론에는 이것이 청와대 의무실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청문회장 좀 전에 청문회장에서는 자문의 위촉 전 관저에서 진료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청하고 안가라고 쓴 게 저는 의무실 관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정확한 기록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와대 의무실에서 진료를 한 적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의무실장이나 주치의가 배석을 했습니까? 서창석 교수님 계셨었고요. 이선호 의무실장.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석 증인은 아까 못 봤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주치의 없이 의무실장 없이 진료한 거죠? 네. 제가 이병석 주치의님 계실 때는
제가 오전 오후 진료가 다 있었습니다. 처음에 있을 때는. 그래서 빨리 끝나야 5시 반이었고요.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다 그때 잠깐만요. 서창석 증인. 자문의가 와서 진료할 때 주치의, 의무실장, 간호장교 배석합니까? 하는 게 간호장교는 맞습니까? 간호장교는 배석하지 않고 주치 의무실장 배석했습니다. 증인 김상만 증인. 증인이 진료할 때 주치의나 의무실장 배석했습니까? 그러니까 2014년 9월 서창석 주치인 때부터는 항상 했고요. 그 전에는 제가 늦게 들어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혼자서 혼자 진료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독대는 아니지만 누가 옆에는 있었는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불면증 치료제는 대통령이 드셨다. 그러다가 머리가 아파서 안 드셨다. 대통령이 영양제나 약 같은 건 잘 못 먹는다고 밝혔는데 맞습니까? 그 수면제는 오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 채널 A에서 내린 거로 알고 있고요. 전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중간에 된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이 수면제 드신 적 본 적 없고 처방한 적도 없습니다. 수면 불면증 있는 건 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 같은 이런 수면 유도 주사제를 처치한 적은 있습니까? 전혀 처방한 적 없습니다. 최순실 입국 사실을 사전에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그 입국이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 수행 비서인 그 안시성을 가진 여자 비서한테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뉴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입국한다는 말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혹시 최순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연락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을 진료만 하고 태반 주사 등 영양 주사는 간호장교들이 처치했다 이렇게 태반 주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놨고요. 태반 주사는 직접 넣으셨어요? 네, 다른 그 혈관 주사는 직무 끝나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까지 지킬 수가 없어서 그냥 전달만 해주고 왔습니다. 그럼 간호장교가 났습니까? 못 봤습니다. 어느 간호장교가 났는지도 못 봤어요? 네, 신보라 증인. 네, 3년 정도 청와대 근무 기간 동안에 주사 처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대통령께 주사 처치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께 처치한 적이 없으면 일반 직원에게는 주사 처치한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중에 태반 주사를 처치한 적도 있어요? 그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마늘 주사, 감초 주사 이런 것을 직원들에게 처치한 적도 있습니까? 다른 주사는 제가 본 적이 없고 마늘 주사는 제 기억에는 일반 직원 대상으로 처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기록을 봐야 알 것 같은데 그 처방된 거는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김기춘 않습니다. 비서실장한테도 처치한 적이 있습니까? 주사 처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처치는 한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여기 네. 지금 위증하면 안 됩니다. 네.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어떤 처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님께는 처치가 제 기억에는 물리치료를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른 지금 거론되는 주사 처치를 한 기억은 없습니까? 네, 정확합니까? 네, 당일날 세월호 참사 당일날 가글액을 전달하러 관저에 갔다고 그랬죠. 네. 조혁 증인은 관저에 간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제가 그 오전 중에 가글액을 갖다 드리러 관저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대통령이 뭐 하고 계시던가요? 대통령님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 부속실 직원한테 전달을 한 거였어가지고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가글액 말고 다른 것도 가져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안약 종류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안약하고 또 잘 안약이랑 지금 생각해 보세요. 뭘 가져갔는지. 그게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기억나세요? 그 세월호 당일 말씀이십니까? 예. 그 당일에 정확하게 시간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점심 식사 전이니까 오전입니다. 예, 도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영천 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김상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증인께서 차원병원에 재직하던 2011년부터 14년까지 청, 안가, VIP 등으로 기재된 29회 대리 처방 의혹이 있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29회 그 대리 처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대리 처방은 제가 대면 진료를 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요. 허위 기재는 인정합니다. 허위 기재만 인정을 하고 네. 저는 직접 그 대면 대리 진료를 처방을 한 것은 아니다. 네. 보통 조금 전에 진술에도 나왔지만은 정식 자문의로 위촉된 2013년 8월 이전에는 민간인 신분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3회에 걸쳐서 일단 치료를 한 사실은 일단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임명장은 그때 받았지만 취임과 동시에 제가 자문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주로 처방을 한 주사제가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그 미용 목적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제가 저는 묻는 건 어떤 주사제를 처방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예. 그 항산화제 종류인 글루타치온이라는 거 하고 라이넥이라고 하는 태반 주사, 그리고 고용량의 바이타민 C하고 바이타민 B, 그리고 아까 마늘 주사라고 한 거는 지용성 비타민 B1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사를 처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용 목적이 아니라면은 네. 대통령께서 그 왜 그런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길게 하기가 좀 이렇게 시간 네, 짧아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 보통 의사들은 병을 치료를 하지만 저는 그 병 전에 그 병이 걸리지 않게 그 관리하는 것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어떤 노화 과정이라든가 어떤 만성 피로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그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비타민과 이런 치료를 하는 게 제 전공이라서 그렇게 처방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대통령께서 피로를 자주 느끼시는 그런 체질이었다는 얘기십니까? 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방하신 약품이 중독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의존성이나 약물의 중독성 같은 성격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다 그러면은 수용성이고요. 그 지용성 예. 비타민 B1 빼놓고는 다 수용성이에요. 다 처방하고 나면 되면은 순환을 거쳐서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 주사제가 지금 2014년도까지 쓰이다가 이제 약품 구비가 되기 전까지는 김상만 주치가 아마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네. 청와대에서 이런 약품들이 구비하고 난 이후에는 들어가서 처방하고 처방 많이 직접 저걸 하든지 진료를 하든 처치를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일반에도 많이 쓰입니까? 많이 쓰입니다. 여기 말하는 뭐 루치온이라는 배곡 주사 이건 다 상품명이죠. 네. 뭐 히시파겐시라는 감초 주사, 또 라이넥이라는 태반 주사 네. 이런 것들이 일반 현지 바깥에 있는 네. 의원에서도 많이 쓰입니까? 사실은 그 라이넥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처방한 지가 한 20년 됐고 일본에서 한 50년 됐고요. 다른 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어떤 이런 그 제가 묻는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많이 거예요. 쓰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통 그러면은 병원의 그 가격은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라이넥을 많이 쓰셨다 하는데 병원도 직접 근무하셨으니까 네. 그 아마 녹십자 약이죠. 네. 녹십자에서 그럼 병원에 공급을 할 때 얼마 받습니까?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5,500원입니다. 원 앰플. 그러면 병원에 그 약을 공급을 할 때 하나에 5,500원입니까? 네. 한 바이알에 한 앰플에. 그 배곡 주사라 불리는 루치온은요? 루치온은 수입 제품이라서 저는 루치온은 잘 안 쓰는데요. 꽤 그럼 비싼. 주로 많이 쓰시는 건 뭡니까 그러면? 저는 글루타치온을 많이 씁니다. 글루타치온은 얼마짜리입니까? 한 3,500원 합니다. 원 바이알에. 알겠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당일날 청와대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날 증인 뭐 하셨어요? 오전에 진료했고요. 오전 11시 48분까지 오전 진료하고 본인 행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요. 그리고 14년 4월 16일 날 청와대 들어간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재 의원, 김영재 증인요. 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순실이를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136차례 미용 치료 내지는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혹시 이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대통령을 대리로 이렇게 한 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니라고요. 네네네. 혹시 김영재 의원의 의원이나 네. 대통령 당선 전후를 불문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김영재 의원을 방문하거나 네. 아니면은 김영재 의원 본인이 네. 청와대에 들어가서 네. 대통령을 미용 목적, 주름살을 편다든지 뭐 이런 필러를 한다든지 보톡스를 한다든지 이런 미용 목적으로 치료나 처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은 네. 김영재 증인께서 대통령에 대한 미용 시술을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자리는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청문회장입니다. 김영재 네네. 증인, 네. 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네. 미용 시술을 청와대 내에 들어가서 아니면 대통령이 당신의 그 정인의 병원에 방문해서 시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맹세할 수 있는 겁니까? 네네. 그러면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날 행적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날 본인 행적은 어떻습니까? 그 오전에 그 저희 장모님이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얘기해 고관절하고 주십시오. 예. 이런 수술을 해가지고 그 오전에 그 PRP를 맞은 다음에 그다음에 골프장으로 출발해서 갔습니다. 골프장. 골프를 같이 친 지인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3명. 거기를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뭐 있습니까? 제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뭐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톨게이트, 카드 사용 내역, 그다음에 그 동반자의 그 진술 이렇게 있습니다. 골프장의 확인서. 예, 이만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네. 이임순 증인께 먼저 질문합니다.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드님을 그 분만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여사 잘 아십니까? 네, 환자의 보호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유라 씨 그 아들 때문에 그 분만 때문에 제주도 간 일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울며 불면서 전화가 와서 막 전화가 비버려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도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정유라를 치료했던 그래서 또 분만하는 과정에서 그 치료가 문제가 될까봐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면 내려갔었습니다. 최순실 씨네 가족하고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 당시 아이가 저한테 진료를 받으면서 한 10년 10년. 네, 그다음에 정도 우병우 씨네 가족하고는 얼마나 오래 아셨습니까? 그 집 아이를 받았으니까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김영재 원장하고는 잘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창석 원장께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김영재 원장을 이임순 증인으로부터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예,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제가 네. 곰곰이 생각해봐도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임순 교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김영재 원장을 알게 됐다. 예, 그럼 김영재 원장은 최순실 씨하고 안 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2014년 그 환자로서 만났고요. 네. 그 2014년 4월인가 그때 자, 처음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지금 아까도 뭐 지적됐지만 이임순 원장과 김영재 그 증인 사이의 관계 이게 지금 누군가 세 분 중에 거짓말을 하는 건데 김영재 원장은 이임순 증인을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의심을 하냐면 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라는 이 지침을 내리는 그 제가 전화 녹음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시겠는데
처음 들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지인한테 고영태 씨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해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리고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 그러지 말고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가방을 발레밀론가 몰라 그걸 통해서 왔고 그냥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사실 보험기획도 뭐고 이렇게 저기 보험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틀어주세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실제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돈을 요구했다. 뭐 이런 기사가 저 후에 나옵니다. 저게 10월 말경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그 최순실 씨와 잘 오랫동안 알았던 이임순 증인께서 혹시 이런 어떤 지침 받으신 적 있습니까? 모른다 그래라. 없습니다. 네? 김영재 증인은 이런 지침 받으신 적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의심되는 대목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고요. 자, 김장수 증인께서는요. 중국 베이징에서 특파원들하고 그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하고 유선 전화를 4번 통화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오후에 2시 50분인가 통화한 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전 통화는 생각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에 그 특파원들하고 간담회하는 장소 자체가 한중 관계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그런데 답. 제가 참고 자료니 뭐냐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물으니까 그냥 답변하고. 아니요. 근데 어떻게 2시 50분 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오전 거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답변 일문일답을 보면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이상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일문일답의 기사에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체크해 보시고요. 그거 예, 오후에 예.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요. 예. 자, 직접 통화를 하신 경우 그럼 몇 번입니까? 그날. 그 6 내지 7회를 했다고 제가 저 특파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보면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 내지 7회면 그 횟수도 안 맞거든요. 횟수도 안 맞고. 제가 한 거는 네. 제가 전화 근거하고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전화한 거하고 그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쳐서. 예, 예. 네. 그럼 이날 통영함에 출동하라 하고 해군 참모총장이 지시를 내렸죠. 해군에서 구조함이기 때문에 네, 그걸 아마 근데 지시를 내린 했는데 걸로 그럼 이거를 누가 지시를 거뒀습니까? 가지 말라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해군에서 자체 자, 판단했을 겁니다. 김석균 증인 이거 압니까 이 내용을? 그 내용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모르십니까? 예, 그때 저는 뭐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추측컨대요, 박 의원님. 네, 추측컨 네, 추측컨대. 예. 추측컨대 아마 통영함이 최초에 그 전력화되기 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걸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다음에요. 그 김영재 증인하고 제가 그 누구죠? 정기양 증인께 사진을 드렸죠. 거기 보면 2014년 4월 16일, 17일, 4월 25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오 렛 라인이라는 게 이게 입가주름의 전문 용어라면서요. 네. 근데 거기에 주사를 놓은 자극 근데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봤을 때는 메리오네트 라인을 만약에 시술한다 그러면 주름살이 없어져야 되는데 주름살이 선명하게 있는 거 봐서는 뭐 시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이거는 김영재 증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재 증인과 정기양 증인은 박영선 위원과 세밀한 자료 분석 같이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